앞서 이재명 기자가 얘기했듯이 자, 이 문제는 오히려 거꾸로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게 위법 논란으로 불거져 돌아오고 있습니다. 박은정의 통신기록 공개 현행법 위반? 민간 감찰위원들은 민간인인 윤 총장 배우자 연락 내역까지 밝힌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로 의견을 개진했고, 법조계에서는 또 다른 결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서 취득한 통신 기록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수사나 해당 범죄로 인한 징계 절차에만 사용 가능하지, 자, 거기서 취득한 자료를 다른 데에 입맛대로 갖다 쓸 수는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두 가지 결례의 위법 논란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비일사실 6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찰 방해예요. 그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감찰 방해인데, 아마 법무부에서는 저 통시기록 저거 자체가 핵심 증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저걸 가지고 들이대서 윤석열 총장에게 좀 불리한 그런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 나오기를 좀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감찰위원들이 로스쿨 교수 그러잖아요. 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것이 왜 여기 나오느냐.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유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은정 검사가 이거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사실은 어떠한 통신 기록과 관련된 것은 영장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장에 의해서 한 그것은 그 수사를 하거나 관련된 수사할 때만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징계와 관련된 건데 징계를 할 때도 예를 들어 직권남용죄를 갖고 수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직권남용죄로 징계를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어떤 감찰 방해와 관련된 거에는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그건 개인정보에 관한 거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 저런 통신기록을 어떻게 취득을 했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라는 팀으로서 이걸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절차 위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 수사팀이 사실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이걸 제출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저거 자체의 유법성을 주장을 하면 사실 감찰 방해와 관련된 자료나 증거로서 저걸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걸 공개한 것 자체는 좀 심형적인 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법무부 내에도 검사 출신이었지 법 전문가 많이 있는데 왜 저런 실수를 할까?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어요. 더군다나 민변 출신 변호사도 포진해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이 사실 이제 적법조차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뭐 작든 크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를 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거기에 너무 목적과 불타는 열정만 있는 나머지 절차에서 좀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 측의 해명과 반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적법 수집이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다. 감찰 기록의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 통화 기록 관련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기사화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앞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로도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특히 중앙지검의 정진웅 차장검사가 이른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를 빚어서 오히려 이를 수사하려던 검사가 기소되는 네.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윤 총장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장면은 또 한 번 한동훈 검사장이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윤 총장 측과 윤 총장 부인 측과의 어떤 통화, 이른바 카톡 내용까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적법하다며 공개를 한 장면인데, 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 부인은 또 개인 민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록까지 조회해서 공개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절차상으로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규결될 수 있는지를 김광삼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박은정 담당관을 비롯한 이 윤석열 총장의 검찰 징계를 둘러싸고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들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법적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지금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징계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건 감찰행위잖아요. 문제가 된다고 정해놓은 내용들이 전부 논리적으로 조금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엔 윤석열 총장의 행위로 결론 질 수 있겠는가.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논리적 비약이 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인데 김진 기자랑 수차례 통화를 합니다. 예. 아기 잘 지내는지 예. 친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 바라보고 야 이거 언론이 유착돼 있는 거 아니야 정권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사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 한 이런 논리적 비약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은정 담당관 같은 경우는 뉴욕 감찰관을 패싱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수차례 진행했다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쯤 되면 추미애 장관이랑 박은정 담당관은 얼마나 숱한 통화를 했는지 혹은 추미애 장관 측과 많은 통화를 했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 통신 기록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통화를 했다는 내용만으로 윤석열 총장 찍어내게 공모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대가 편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이 주장한다면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내용을 왜 논리적 비약이라고 표현했냐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징계 사유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로 반기문 전 총장의 그 사례를 활용했다는 얘기가 숱하게 회자되면서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여론이 꽤나 크게 일파만파 번진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국민 앞에 공개할 자신이 없으면 윤석열 총장 징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과 많이 연락을 주고받고 또 우리 또 박수현 전 대변인과도 수시로 카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연락을 하고 저하고는 있습니다. 별로 안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다. 통신내. 지금 야당에서 반박하고 있는 건 박수현 대변인. 예. 연락 자주 한다고 유착이냐. 나는 반박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 사실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걸 가지고 반박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의힘이나 김병민 비대위원님이나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글쎄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개혁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어떤 절차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이 과정에서 적법하면 아니냐를 가지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목표 지점을 자꾸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을 정말 동의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으로 가기 위해서 과정까지도 좀 더 세밀하고 완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의의 차원에서 어떤 그 충정의 말을 해야지, 메시지를 내야지, 마치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반대하기 위해서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권이든 검찰 개혁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정권 초기에는 대개 검찰은 전 정권의 비리 적폐를 수사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마찬가지죠. 그 정권이 중반에 들어오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자료를 대충 수집해뒀다가 가지고 있다가 정권 말기에 이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저항을 해왔던 것이 검찰의 일반적 패턴이었음을 저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 와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은정 감찰관이 이야기했던 잘못한 게 있으면 나중에 사법적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박은정 감찰관 얘기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저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박은정 감찰관이 적법하고 그것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론과 야당이 주장해서 문제가 있다, 법조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런 문제는 사법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질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